최근에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남자분이 너는 연애까지야 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너무 긁히는 거예요. 희진님 얘기가 아닌데도 긁히는 거예요? 네. 아니 왜냐면 도대체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상처 주게. 그리고 그런 는 어떻게 하면 안 만날 수 있는 걸까?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요거 하나만 딱 장착하면 돼요. 장착하면 된다고요? 뭐 AI예요? 그 인공지능보다는 인간지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인간지능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오늘 주제 자체를 넌 연애까지야 라고 얘기하는 이 남자의 심리랑 이 남자를 대처하는 방법,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같은 남자로서 실드를 쳐주고 싶어도 좀 아쉬운 멘트긴 해요. 대단히 모든 남자분들이 그러진 않지만 남자의 무의식에는 약간 투 채널? 그러니까 뭔가 그냥 연애만 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여자 달라요. 왜 달라요? 왜 다르냐고요? 그렇게 생각 없었어요. 네,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여자분들이 들을 때는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 그 구조 안에 끼워 넣어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둘을 만나는 거야가 아니라 이 심리와 이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한 여자랑 오래 연애하고 결혼을 해도 연애를 시작한 이유와 결혼을 한 이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한번 연애가 빵 되면은 강도만 강해지고 계속 가면 결혼인 거잖아요. 그 느낌이 조금 더 강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요즘엔 여자분들도 다양하지만 그래도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나누시지 않아요? 그 남자랑 헤어졌어. 그 남자 너가 결혼 생각 안 하는 거 보니까 너를 그만큼 사랑 안 했나 봐.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뭔가 결혼과 연애를 분리하진 않는 것 같아요. 크게.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나 봐. 그럼 더 사랑했다면 결혼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강도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강도의 문제죠. 남자는 아니다. 강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분들 중에는 이 여자랑 결혼을 했으면 하는 여자랑 연애도 시작하고 결혼도 시작하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연애할 때 뭔가 좀 마음이 동하는 심리랑 결혼하고 싶을 때 마음이 동하는 심리가 달라요.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해도 그런 심리를 여자분들을 존중하면서 만나는 남자들도 많아요. 그런 심리를 잘 소화해서 여자분들을 만나는 남자들도 많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누군가 앞에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네. 아니면 둘러둘러 얘기가 들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한테 하기에는 너무 무례한 말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관계를 그렇게까지밖에 안 바라봤다니, 그리고 그걸 입 밖으로 내뱉고 말이 돌게 만들었다니, 그건 그 사람의 수준이 거기까지인 거죠. 그러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남자를 왜 만나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은 좀 피할 수 있냐 이 말씀이시죠? 그쵸. 처음엔 모르고 만났겠지만 모르고 만났겠지만 미리야 좀 알았더라면 그런 소리까지 안 들었을 텐데. 일단 전제는 깔고 갑시다. 그런 경험은 이루어집니다. 모든 걸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탐구의 정신으로 본다면 저는 여기서 어떤 색다른 관점을 한번 탑재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뭐냐면 소통의 관점이에요. 많은 여자분들이 자기한테 해가 될 만한 남자인데 감정이 조절이 안 돼. 너무 좋아. 그래서 좋아질 수 없는 관계, 이 관계를 내가 소화해낼 능력이 없는데 자꾸 그 관계로 끌려가고 그 남자 못 놓겠어. 너무 슬픈 단어 있잖아요. 그 쓰레기 수집가? 똥차 컬렉터. 똥차 컬렉터 왜 나오는 걸까? 조금 티스럽게 말하자면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거는 똥차 컬렉터의 패턴이 있어요. 그냥 재수가 없는 거야. 재수가 없는 거야. 한 2번 100번 양보해서 3번째까지도 재수가 없는 거지만 4번째 하는 거는 패턴인 건데, 패턴이라고 또 들여다보면은 이건 주제가 또 너무 많아요. 이거는 8주짜리 또는 16주짜리 커리큘럼이 돼요. 근데 오늘은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거 소통의 문제. 내면의 패턴이 뭐가 있냐면 이 사람과 소통되는 패턴만 잘 가져갔어도,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가 됐다 칩시다. 쓰레기 입장이 됐어요. 내가 저 여자 그냥 연애용으로만 만나고 재미 조금 보고 그냥 신뢰관계는 쌓기 싫어요. 더 마음을 주긴 싫어요. 그냥 어느 정도 하고 관계가 끝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어떤 여자한테 접근한다 칩시다. 내 모든 내면의 심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터놓고 모든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자세로 연애에 임하게 될까요? 아니면 대단히 뭔가 조심스럽고 내 마음을 가려서 표현하는 좀 한 발 뒤로 물러선 포지션으로 하게 될까요? 후자겠죠. 후자겠죠. 한 발 물러서고 나에 대해서 다 표현하지 않는 상태인 사람을 왜 우린 못 알아차릴까? 다 터놓고 얘기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다 터놓고 얘기하는 경험이 없다. 나에게. 그게 뭔지 모른다. 그게 뭔지 모른다. 소통감이 뭔지에 대한 아직 감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랑 소통이 됐을 리가 없어요. 됐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끼리끼리 만났으면 됐겠지. 근데 적어도 그게 아니라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 꼬였을 수 있지 싶으면 분명 그게 소통 환경에서 뭔가 인지가 됐어야 했어요. 근데 나를 다 드러내지 않고 가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왜 못 알아채
차릴까? 소통이 어떻게 해야 진짜 깊이 있는 소통인지를 모르면 이때까지 살면서 부모님과 가족들과 그 정도 수준의 소통 또는 친구들과 그 정도 수준의 소통, 단짝 친구와 그 정도 수준의 소통까지밖에 안 하고 살았다면 이 아래층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랑 만났을 때도 이 정도 소통이 됐겠지. 자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리고 세상 사람들 다 그러니까 얘도 그런 줄 알았지. 그리고 매력적인 모습만 끌렸지. 근데 아니에요. 진짜 나의 마음을 터놓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는 그거보다 훨씬 깊어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이 갭이 보여요. 얘 왜 이래? 해서 관계가 진전이 될 수가 없어요.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세이더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뭔가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똥차들 보면은 정말 감쪽 같았대. 몰랐대. 너무너무 사랑꾼인 것처럼 이렇게 내 앞에서는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다 그래서 몰랐다고 하는데 이거 자체도 지금 말씀하신 어떤 눈을 내가 갖게 되면은 뭔가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닥터 이티가 해줄 수 있는 말이니까요. 처방은 조금 쓴 약이 필요합니다. 감쪽 같았다. 그거는 소통을 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외에 그 다음을 인지를 안 하는 게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다 보니 겉으로만 치장하면 속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 이 격차를 알아야 돼요. 더 깊이 소통하는 연습, 깊이 소통하는 게 뭔지의 경험이 조금 쌓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꼭 연애에서 쌓을 필요는 없고 단짝 친구 또는 직장 동료 또는 뭐 가족들, 인간관계에서 더 쌓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표면적으로는 너 존중해 라고 하는데 그 이상의 자기 표현을 안 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데 실제 행동은 내 행동에 대해서 뭔가 조금 배려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맞춰주거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만들어 가려는 행동들이 전혀 없는데 그걸 해요? 누군가는 그걸 하나요? 의 반응이 나온다면 난 사람을 더 알아야 된다. 사람 공부 더 해야 된다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소통은요. 깊이 소통하다 보면은 뭐가 드러나냐면 내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드러나요. 소통에서. 닥터 히티 채널에서 제가 희진 코치님과 깊이 소통하니까 제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 시청자분들한테 다 전달되잖아요. 제가 피상적으로 소통하면 그런 거 안 돼요. 제 아내 귀여워서 결혼했어요. 끝.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리액션을 하고 어떤 정서 습관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애를 쓰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 가치관을 추구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소통만 많이들 해요. 솔직히 말하면 일상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직업병인 건데 여러분 저처럼 되면 안 됩니다. 전 직업병이에요. 저는 아내랑 아내의 직장 동료들과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떠들잖아요. 대화가 피상적이어서 되게 아쉬운 상태로 끝나요. 왜? 대화 주제가 다 자기 빼고의 얘기예요. 바깥의 얘기예요. 나 요즘에 네일샵 갔다 왔어. 네일 잘하더라. 네일샵 얘기잖아요. 내 얘기 아니고. 네일샵 갈 때 내가 어떤 경로로 그걸 선택하게 됐는지, 네일샵을 할 때 나는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지, 그걸 통해서 나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 느끼는지, 네일샵을 포함해서 어떤 것들을 난 즐기는 걸 좋아하는 건지, 그걸 발견하니까 지금 창피한 건지 아니면 재밌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네일샵 잘한다고 하고 위치 서로 공유받고 가격 얘기하고 끝나요. 다음 주제, 요즘 부동산 공부하고 있대. 어떻게 해서 부동산 공부하게 되고 두 분은 부부인데 부동산에 대해서 뭐 어떤 불안이 있는지 이게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냥 부동산 가격 얘기하고요. 어디 부동산 좋대 얘기하고요. 둘이서 티키타카 하고 이거 알아봐 알았어. 이게 둘이 얘기예요. 둘이 표현한 거래 그게. 계속 얘기하면은 계속 피상적인 거. 요즘 직장생활 네 피곤해요. 일이 많아요.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표현이 등장하질 않아요. 나를 이 정도 관계밖에 안 맺는다로 볼 수도 있지만 아내한테 확인해 보면 알죠. 왜냐면 아내랑은 되게 친하거든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대화해? 그렇대요. 오빠가 이상하대요. 자기 회사에서는 사람들 다 그렇게 대화한대요. 저는 한편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깊이 대화를 하면은 뭐 다행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한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연애를 안 하면 깊이 소통하는 관계가 없어요 내 인생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할 때마다 연애 무새가 돼요. 어떻게든 나랑 소통 좀 해줘. 왜 연애 관계가 돼야 난 소통하거든.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우리 인생에서 내가 인간관계를 대하는 모습, 사람을 대하는 어떤 애티튜드의 문제와 같이 연결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게 피상적인데 연애가 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지가 생기면 바라보는 눈이 이제 조금 달라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렇게 깊은 소통으로 내가 좀 나아가고 싶다. 이런 능력을 내가 장착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깊은 소통을 하고 싶다, 장착하고 싶다 하려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깊이 소통할 줄 아는 사람과 소통해봐야 돼요. 이게 교과서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교육 시대로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 되게 결핍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거의 그냥 세대가 단절이 일어났어요. 윗세대에서 못 넘어온 게 저는 인간 간의 소통을 할 줄 아는 그 깊이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AI 시대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저는 이거 말고는 이제 없어졌다 생각해요. 심지어 창의력까지도 AI가 뛰어난데 인간은 소통하는 능력 말고는 없어요. 연애를 책으로 배웠어요. 이거랑 똑같은 연애를 거죠. 책으로 배웠어요. 메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이런 것도 보고 닥터 이티 책도 보고 다 좋은데 그걸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건 어떤 계기거나 한쪽에 국한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직접 경험이 이루어져야 돼요. 직접 경험에서 인사이트 쌓아야 돼요. 해보기 전에 올바른 길을 인식하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거나 저지르면 안 되죠. 근데 방향성만 인지되면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깊이 소통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두세요. 우리 사회에 존경할 인물이 없다고 하는 게 저는 되게 큰 결핍이라고 생각해요. 존경하는 사람 없어요? 저 있어요. 누구예요? 그러면은 주변 인물들 반응 속으로 저게 뭐가 존경할 만한 인물이지? 뭐 어때요? 그 사람한테 뭐 배울 점이 있나 보지. 그런 문화가 우리 조금 더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까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 저도 존경할 만한 제 선생님이 있거든요. 제가 세션 배우고 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거기서 인사이트를 되게 많이 얻어요. 그럼 그러겠죠. 닥터 이티가 직접 경험 시켜주면 안 돼요? 이 좋은 방법이다. 라이브로 들어오세요. 라이브 들어오시면 제가 직접 경험 시켜드릴게요. 근데 라이브 소통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교과서로 보여주거든요. 텍스트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어떤 반응들을 하시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라서 사실 반쪽짜리긴 해요. 그런 분들은 오프라인에 와가지고 경험을 쌓으시면 돼요. 근데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당장에 실천할 수 있는 거는 피드백 언어. 내 정서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정서 표현. 그러니까 슬퍼, 짜증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걸 얇게 뜨세요. 정서가 되게 단편적이고 경직적인 분들도 있어요. 감정적인 분들 중에. 그리고 자기는 정서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나 오빠 나 싫어하는 것 같아서 슬퍼. 왜? 슬퍼. 그럼 내가 무슨 얘기 해줄까? 슬퍼. 답답해요. 저도 그 부분 보면 답답해요. 더 얇게 써세요. 더 얇게. 어떤 모습이 답답하고 어떤 순간에서는 조금 개운해졌고 오늘 올 때 마음은 어땠고 어떤 소통들이 좀 궁금하고 그러니까 답답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싶은 궁금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안함이 있던가요. 근데 저 뒤에 가장 강력한 상대방이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만 툭 내뱉다. 이건 정서 표현은 맞는데 조금 무책임해요. 그래서 정서 표현이 좀 구체적으로 잘 등장할 수 있게끔 구체화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자기가 내면으로 경험했던 거를 구체화를 쫙 해서 이거를 상대한테 쫙 던지면 상대가 리액션이 일어나요. 내 생각과 어떤 가치관과 뭔가 두리뭉술한 그냥 짜증을 내뱉을 때보다 구체적인 어떤 순간의 감정을 탁 전달하면 상대가 확 꽂히거든요. 확 와닿아요 이게. 그러면 상대가 뭔가 리액션이 나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잡고 또 피드백을 하면 점점 더 튀어나오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다가 깊이 있는 소통이 되면은 관계가 깊어지는 거고 튀어나오다가 쎄하다 이상한데 그러면 거기서 내가 뭔가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든 또 결단력을 내릴 수 있는 주체성이 생겨요. 상대를 되게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상대가 드러나게 하려면 내가 먼저 내 정서 표현하면서 내가 드러나야 돼요. 회평 애착한테 극적으로 드러나죠. 왜냐하면 상대 입장에서는 멀어지고 소통량을 줄이니까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걸 줄이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불안형이라고 자기를 드러내나? 그러진 않아요. 불안형도 불안한 자기 마음, 그 불안이 어떻게 기시됐을까,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의 자기의 내면 상태에 대한 인지가 없으니까 자꾸 불안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불안에 압도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안을 매니지먼트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나를 드러내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 대한 인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형도 불안으로 자기를 가려요. 그 뒤에 진짜 마주하기 싫은 나 자신의 모습 이런 것들을 흐트러뜨리거든요. 회피는 도망가면서 피하는 거고 불안은 더 들이대면서 집착하면서 피하는 거고 그리고 안정형 애착이 있어요. 안정형 애착은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이 탄탄하게 뒷받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가 편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인식도 있는 그대로 잘 왜곡 없이 잘 되기 때문에 인식 그대로 표현 그대로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역으로 쓰레기가 잘 걸러져요. 그거 애써서 걸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촉을 싹 세우고 오는지 안 오는지 내가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갈라져요. 이게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나 편안하게 해주면 확 끌리거든요. 그냥 내가 나로서 행복하고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가 되면 뭔가 결이 다른 인간이 오면은 뭐 이질감부터 들어요. 그러면 내 무의식이 알아서 처리해 줄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안 끌려요. 내가 뭔가 그 남자를 계속 바라보고 판단을 하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나를 계속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그 사이에 내 외부에 또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쓰레기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이렇게 또 싹 올라오는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중이에요. 연어처럼. 연어 강물 거슬러 올라갈 때 어떤지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마지막에 산란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가면은 눈이 다 멀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눈 다 찢어지고 터지고, 심지어는 내장이 일부분 빠져나가 있는 상태인데도 계속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저는 애쓰는 삶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애쓰는 삶이 내 눈이 다 멀어버리고 나 자신을 다 뜯겨나가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기로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뒤로 떠내려가 버리는 인생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강물의 물길 방향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가 가만히 떠 있고 내 삶을 즐기기만 해도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가잖아요. 저는 이 강물의 물길을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강물의 물길은 앉아서 말 몇 마디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깊이 있는 경험을 통해서 거기서 나의 성장이 일어나고 내 인식의 지평이 또 넓어지고, 강물이 넓어지고 넓어지고, 강물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면서, 저는 그게 사람이 커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의 그릇이 커진다라고 하는 과정들이 젊은 세대의 시간에는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커질 수는 있지. 남는 게 경험인데. 근데 우리가 처한 숙명은 젊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내가 경험을 헛되이 하지 않고 경험을 깊이 있게 하는 것들부터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무섭다 보니, 귀찮다 보니 그런 것들을 안 하게 되는데, 용기 있게 한번 주변에 배울 만한 사람을 좀 찾아보세요. 저는 그것부터 제일 먼저 추천해요. 꼭 닥터 이티가 아니더라도 스승님을 찾든 아니면 배울 만한 멘토를 찾든, 기술적인 누군가를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깊이가 있는 그릇이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한번 찾아서 경험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오히려 그 뒤에 삶은 편할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나에게 밀려오는 이 물길을 역행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파운데이션부터 다르게 좀 지어나가면 판부터 나한테 유리하게 처음부터 깔아야죠. 유리하게 어떻게 하면 깔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자라는 얘기를 들리네요. 우리가 오늘은 연애할 때 피해야 하는 남자를 구분하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피해야 하는 남자 말고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찍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진짜 사랑으로 가는 단계, 세 단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추천 영상에 띄워놓겠습니다.